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스타트업 Q&A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구독자분께서 한 분이 조금 가슴 아픈 그런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걸 오늘 여러분들 할 거냐면 이의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고 싶다, 난감하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의 신청 제도가 이런 다양한 정부 지원 창업자금 분야에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처음에 지원서를 접수를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심사가 있고요. 보통 이제 서면 평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보통은 발표 평가, 그리고 대면 평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현장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 서류 발표 현장 아니면은 심화 평가 이런 평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그래서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협약을 하는 구조로 갑니다. 협약을 한 다음에는 이제 자금을 받고 이제 집행을 하시는 걸로 되겠죠.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붙으면 좋거든요, 이때로 오면. 근데 어떤 분들이 요 서류에서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창업자금 쪽에서도 양극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고 투자도 잘 받고 매출도 잘 나오는 기업들은 승승장구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아무리 넣어도 이렇게 잘 안 되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경쟁률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데, 내가 만약에 서류의 심사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여기서 탈락을 할 경우 우리는 이의 신청 제도라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서류에서 탈락해도 보통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발표에서 탈락해도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이런 이의 신청 제도가 있는 지원 사업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큰 지원 사업들은 대개 이런 지원 사업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탈락 시 1회에 걸쳐서 이의 신청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의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탈락했다는 건 대단히 기분이 나쁜 일이고, 내가 많은 시간을 준비해 가지고 지원했는데 탈락하면 되게 가슴이 아프죠. 근데 내가 어쨌거나 억울하다, 이런 기회를 살리고 싶다, 아니면 다시 왜 내가 떨어졌는지 납득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 이의 신청은 보통은 이거에 대해서 통지일로부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기관별로 차이가 있어요. 한 이제 일주일 이내 정도가 보통은 이의 신청 기간이고, 요 기간 안에 이의 신청서라는 간단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거를 써가지고 접수를 하시면 나중에 이의 신청하신 분들만 모아서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다시 엽니다. 여기서 저 이의 신청을 받아줄 건지, 아니면 처음에 탈락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갈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확하게 이의 신청이 지금 얼마나 들어왔고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적으로밖에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데, 보통 이의 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지면 경험상 한 10% 내외 정도가 받아졌다는 거는 탈락이었는데 선정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고 열의 9 정도는 되게 탈락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어쨌거나 이의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의 신청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의 신청을 먼저 하려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서류든 발표 대면 평가든 간에 탈락을 하게 되면 탈락 사유를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됩니다. 탈락 사유가 되어 있는 내용을 관공서에서 보내줍니다. 그럼 이 탈락 사유를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봤을 때 이 탈락 사유가 객관적이고, 그리고 내가 봐도 납득한다, 이해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좀 신뢰성이 있는 그런 탈락 사유가라면 여러분이 이제 납득을 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 이거 심사 의견이 잘못됐다, 아니면은
주관적이다, 뭔가 아닌다 싶은 경우에 있으면 이 탈락 사유에 기반해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 보면 차별성이라 그래서 경쟁사나 경쟁 서비스랑 비교해서 우리 제품이 특별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경쟁사에 비해서 차별성이 없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되게 탈락 사유 중에 많이 나오세요. 근데 어떤 업체 같은 경우 그런 탈락 사유를 받았는데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게 국내에 경쟁사 자체가 없어요. 해외에도 경쟁사가 없어. 근데 왜 경쟁사와 차별성이 떨어진다라고 썼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누가 봐도 요 탈락 사유가 정당하지 않겠죠. 만약에 그 탈락 사유가 정당하려면은 지금 현재 국내에 어떤 A 업체나 B 업체에 대비해서 본인들이 어떤 면에서 차별성이 부족하다라고 썼다면 그건 납득할 만하겠죠. 근데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써서 탈락 사유를 쓰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에 빈번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탈락 사유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써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탈락 사유가 내가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있고 나는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나 데이터가 있다고 하시면 그거를 기준으로 풀어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이의 신청하고 좀 다른 개념이 중에 하나가 재평가죠. 재평가. 그러니까 완전히 다시 심사하는 경우가 있고, 이의 신청은 완전히 다시 심사하는 게 아니라 탈락한 사유가 몇 개가 정확하게 평가가 되지 않았다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이의 신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평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발표하는 거고, 이의 신청은 어떻게 보면은 탈락한 부분 중에서 특히 심사위원의 의견이죠. 그런 의견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납득할 수 없다, 아니면은 이 심사 의견 자체가 객관적이고 추상적이고 뭔가 주관적이다, 그렇죠, 막 이런 부분이 있으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 의견이 객관적이지 않은지, 그리고 나는 어떠어떠한 해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지, 그렇게 쓴다면 깨끗한 이의 신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의 신청을 하러 가셨을 때 많은 분들이 듣는 얘기가 전체적으로 발표하실 필요 없고 실제로 이의 신청하는 내용만 얘기하세요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게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탈락 사유가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그 부분을 위주로 이렇게 판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 이의 신청이라고 보는 게 제가 봤을 땐 하나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서 내가 만약에 떨어졌을 때, 내가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하면 그쪽 기관이 나를 싫어해서 나중에 다시 평가할 때 불이익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의 신청은 그냥 그 권리예요. 그리고 정말로 요 탈락 사유가 내가 정말 잘못 보셨다, 심사하시는 분이 잘못 봐서 객관적이지도 않았고 주관적이고 뭐 감정이 들어갔다던가 근거가 빈약하다라고 하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하나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길지 않고 짧게 끝나고 탈락 사유, 그 탈락 사유가 틀렸다는 부분을 논증하는 여러분의 내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의 신청은 권리로서 어쨌거나 권리라는 거는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안에 안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대신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발표하러 가셔야 되니까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안 좋은 부분이 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억울한 부분이 많고 또 확률이 낮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탈락 사유가 아니라는 부분을 증명해서 뭔가 한 번 더 합격을 한번 해보고 싶다, 어쨌거나 나는 이 사업에 가야 된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이의 신청을 하시길 바란다. 근데 이의 신청도 그냥 하는 건 아니고 탈락 사유가 뭔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거나 아니면 그 추상적인 내용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인 아이템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런 건 되게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만약 본인 아이템이 기술이 무슨 기술로 개발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 그 기술은 원가가 너무 높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합리적인 설명이 들어가면은 좀 더 탈락 사유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겠죠. 근데 가끔은 그렇지 않은 탈락 사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이의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창업자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의 신청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끔은 어떤 분들은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해봤자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한 얘기는 탈락 사유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 탈락 사유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탈락 사유가 너무 객관적이지도 않고 너무 두루뭉실하게 감정적이고 그리고 나는 이미 그 탈락 사유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근거와 데이터가 있다고 하시면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게 기계처럼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없고 인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빈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권리를 그렇게 한번 좀 찾는다는 의미에서 한번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기본적인 처음에 1차 평가했던 그런 틀들을 거의 대부분 깨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의 신청이 뒤집히는 사례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없지 않습니다. 꾸준히 이의 신청이 또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탈락 사유를 한번 냉정하게 보시고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의 신청은 정당한 스타트업이 권리이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진행한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더 많이 선정되시고 또 자금도 잘 받아서 사업이 더 잘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스타트업 Q&A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